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기관인 천안준법지원센터에서 불이 나 직원과 민원인 등 21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4년 전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준법 교육을 받던 50대 남성이 인화성 물질을 미리 챙긴 뒤 자기 몸에 불을 질러 화재가 난 건데요. 남성은 거주 이전 제안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전유진 기자입니다. 창문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나더니 놀란 시민들이 하나둘 거리로 모여들고 곧이어 소방차도 도착합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 시민들이 소방대원을 도와 구조용 사다리를 같이 들고 들것에 실린 환자들도 연이어 구급차로 옮겨집니다. 오늘 오전 9시 57분쯤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의 법무부 소속 준법지원센터 3층 사무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50대 남성 A씨가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자기 몸에 뿌리고 불을 지른 겁니다. 연기 막 나니까 살려면 창문 열었는데 벽 매달려가지고 이게 수건 흔들더라고. 이렇게 살려달라고 연기는 막 나오고. 불은 도착한 소방대원에 의해 16분 만에 꺼졌지만 A씨가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저지하려던 직원과 민원인 등 21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1층에 있던 교육생은 일부 대피했지만 부상자 대부분이 같은 층인 3층에 있어 피해가 컸습니다. 불은 이 건물 3층에서 시작됐는데 바로 옆에 주유소가 위치해 있어 자칫 큰 불로 번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살인 혐의로 교도소를 복역하다 지난 2020년 출소한 보호관찰 대상자로 거주지 이전이 자유롭지 않다는 데 불만을 품고 면담을 하다 불을 지른 겁니다. 보호관찰 대상자를 관리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수행하는 준법지원센터는 법원과 달리 방문 시 소지품 검사 등을 하지 않아 A씨가 인화물질을 가방에 숨길 수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법무부는 센터의 외부인 출입을 차단하고 업무도 중단했습니다. 교육받으러도 못 오는 상황인 거죠? 저희 업무는 지금 못하고 있어요. A씨가 잦은 교육 출석으로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경찰은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오늘 낮 1시 20분쯤 서천 송석항 인근 해상에서 2.26톤 규모의 선박이 전복돼 외국인 선원 3명이 해경에 구조됐지만 이 중 인도네시아 선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보령 해경은 해당 선박이 양식장 정비를 위해 출항했다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어젯밤 9시쯤 공주시 수학동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자전거 세대를 추돌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이들은 모두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로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어제 오전 10시 57분쯤 당진시 수청동 당진시청 부근 사거리에서 1톤 화물차와 승용차 등 차량 5대가 연이어 충돌해 60대 화물차 운전자 등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담임교사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제작을 의뢰한 충남의 한 중학생이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중학생 A군은 지난 7월 SNS를 통해 담임교사의 사진을 음란물 등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제작 의뢰하다 피해 교사에 의해 범행이 발각됐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선 지난 21일 A군에 대해 강제 전학 처분을 내렸으며 경찰도 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은 지난해 3월 SNS를 통해 알게 된 12살 여학생에게 접근해 140여 차례 신체 사진을 전송받은 뒤 이를 이용해 12차례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선 바쁘게 살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곤 하는데요. 가끔 쓸모없게 느껴지는 일도 색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또 다른 의미를 주기도 합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생각을 전환해 볼 수 있는 전시와 공연을 아트앤컬처에서 양정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빨래들이 널려 있고 달력엔 빨래 건조대를 찍은 사진들이 일기처럼 기록돼 있습니다.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던 빨래 과정을 10여 년간 찍다 보니 근사한 삶의 기록이 됐습니다. 빨래 건조대를 천장에 매달거나 포장재를 겹으로 쌓는 등 본래 용도로 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실제 돌처럼 반짝이는 모형과 그림들은 쇠절구에 넣고 갈아낸 돌가루입니다. 언뜻 보기엔 쓸모없어 보이지만 가끔은 생산과 효율성의 관점이 아닌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좋겠다는 의미를 담은 전시입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작가들의 손을 통해서 어떻게 그러한 기능들이 사라짐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얻게 되었는지를 관람자분들께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경북도 명천, 칠보산 일대 풍경을 그린 조선시대 작품 칠보산도 병풍이 디지털로 재탄생했습니다. 당시 모험가가 산을 탐험하며 보던 시각을 모션 그래픽과 증강현실 기술로 재현해 관람객들이 탐험할 수 있습니다. 광개토대왕 능비와 반가사유상 등 국보와 보물들을 하늘거리는 천의 영상으로 구현하고 국보급 유물들을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 등 보석으로 표현해 색다른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헤리티지 전문 기업 문화유산기술연구소가 우리 문화유산을 첨단 기술로 복원해 다양한 실감형 콘텐츠로 만들었습니다. 복원된 문화유산을 과거의 시간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서 직접 그 공간이나 시간으로 가지 않더라도 실감해 볼 수 있는 작품들을 통해서 더 가까이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베토벤, 차이콥스키 두 거장의 대표적인 교향곡을 연주하는 세종시 교향악단의 정통 클래식 공연 거장을 만나다는 내일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공주의 대표 문화자원인 공산성과 금강, 재민천과 쌍수정을 의인화해 천년의 역사를 재구성한 연극 기억 너의 이름은 다음 달 1일 공주 문예회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대전시와 교육청은 대전 교육발전특구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 100억 원으로 지역특화 산업에 기여할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늘봄 지원과 과학 진로교육 확대, 공교육 혁신 등 양질의 공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성하는 등 지역 발전을 끌어내 저출생과 지역 소멸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최민호 시장의 공약으로 지난해 처음 열린 세종 비축제가 시의회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며 폐지 위기에 놓였습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긴축재정 기조 속에 축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며 추가 경정 예산안 개수 조정을 통해 비축제 개최를 위한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관광활성화 지원금 등 11건 10억 2천여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에 세종시는 세종 비축제는 겨울 대표 축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은방을 운영하며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2심에서도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며 초등학교 동창 등 지인 34명에게 골드바 등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챙겨주겠다고 속여 94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투자자들의 돈으로 또 다른 사기를 저지르는 돌려막기식 범행을 했으며 가로챈 금액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며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지역에 따라 임산부 관련 정책은 다를 수 있지만 임신과 출산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만큼은 어느 곳에 있든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아침 4살 쌍둥이 얼굴에는 행복이 묻어납니다. 아빠와 함께 책도 읽고 놀이도 하면서 여유 있게 어린이집 등원 준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쌍둥이 육아를 시작하면서 노재원 씨는 부선의 배려로 일주일에 2번 재택근무를 합니다. 엄마 아빠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에 최대한 아이들 곁에 있을 수 있고 효율적인 시간 관리로 업무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내며 사내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육아 체계가 잡혀가면서 오히려 배우자가 먼저 셋째 출산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누구한테 맡길 것이며 어떤 그 시간에 내가 병원에 가야 할 것이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 보면 사실 업무에서 계속 벗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안정적으로 재택근무를 육아기에 배려해주면 업무에 더 집중하고 효율도가 올라간다고. 재원 씨가 근무하는 직장에선 분기별로 임산부 직원과 배우자가 임신한 직원을 포함해 부서 리더들이 함께 참여하는 예비 부모 간담회도 열립니다. 회사 분위기와 정부 정책이 잘 어우러져서 제가 둘째를 계획하고 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그것을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회사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결국 직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에 계속해서 임신과 출산 관련 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임신, 출산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 시기를 굉장히 행복하고 슬기롭게 보낼 수 있으면 또 이분들이 또 우리 회사에서 또 우리 사회에서 기여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슬기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전의 한 스타트업에서는 아빠들이 주축으로 육아 동호회 아이고를 만들었습니다. 직원 7명이 매주 주말 아이들과 모여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배우자에게는 휴식을, 아빠들에게는 아이와 유대를 쌓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더 날씨 추워지기 전에 물놀이도 좋고 뭐 아니면은 그냥 간단하게 뭐 박물관 같은 데 가는 것도 저번에 괜찮더라고요. 공동 육아를 하면서 육아도 훨씬 수월해졌는데 모임을 시작하고 7명 중 4명이 둘째를 출산하거나 출산할 예정입니다. 육아에 대한 서로 노하우도 얻고 그러면서 이제 동생이 있으니까 더 좋더라. 이런 정보를 얻으니까 우리 좀 둘째에 대해서도 좀 더 부담 없이 다가서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임신부를 우대해 할인해주는 민간의 노력도 있습니다. 대전 서구에만 병원 6곳, 식당과 미용실 등 서비스업 82곳 등 100여 곳이 넘습니다. 요즘에는 아기들을 이렇게 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금덩이 같은 자식이에요. 어차피 아이 하나 낳고 사는 우리 신혼부부들이 그냥 조금만 더 저기 해서 한 자녀만 더 낳았으면 좋겠어요. 경기도 수원과 대구 동구, 충남 천안에도 임신부 우대업소가 있는데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법은 사회 전반에 얽혀 있어 간단치 않겠지만 임신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 조성은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입니다. TJB는 그러한 노력에 계속해서 주목하고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TJB와 한국서부발전,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폭염과 한파 등 극단적인 기상현상에 적응력이 낮은 충남도 내 취약계층을 위해 충청남도 기후위기 대응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3자 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저소득층 가정과 사회복지기관의 전기요금 절감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지원하며 서부발전과 모금회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발굴해 시행하고 TJB는 이와 관련된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산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음 달부터 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일 근무제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 유연 근무제를 활용해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는 제도로 근무 방식은 집약근무 또는 재택근무로 하게 됩니다. 집약근무는 하루 10시간씩 주 4일 근무한 후 하루를 쉬는 방식이며 재택근무는 하루 8시간씩 주 4일 근무한 후 하루는 자택에서 근무하는 방식입니다. 세종 서부권도심과 조치원 오송역을 최단 기간으로 연결하는 광역버스가 다음 달 1일부터 운행합니다. 세종시는 오송역을 시작으로 BRT 노선 소외 지역인 고운동과 다정동, 세롬동을 지나 반석역으로 가는 1003번 광역버스를 총 14대 배차해 평균 15분의 배차 간격으로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관계법 위반 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선관위는 명절 인사 명목으로 경로당과 노인정 등의 과일과 선물을 제공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며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당진시는 주말인 내일부터 11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삽교 바다공원 일대에서 드론 라이트쇼를 개최합니다. 당진으로 떠나는 여행을 주제로 펼쳐지는 드론 라이트쇼는 대관람차와 외목마을 일출 등 당진을 대표하는 이미지를 표현하며 풍물과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드론 라이트쇼는 9월에는 저녁 7시부터 10월부터 11월 말까지는 저녁 6시부터 펼쳐질 예정입니다.